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월요일 밤마다 하고 있는 라이브 영상에서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서 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올리고 있죠. 1시간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라이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민법이라든지 일반 생활 법률 관련돼서 영상을 한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신사라면 신사의 법칙, 남자라면 이런 에피소드 테마로 영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브 한번 하고 나면 토막 영상이 한 4개쯤 나옵니다. 그 4개를 이렇게 잘라서 올리다 보면 일주일치가 이렇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 띄엄띄엄 올리면서 이렇게 좀 뜸해졌죠. 예. 오피스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올릴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바쁜데 뭘 시간 내서 또 찍느냐 이런 기분으로 그렇게 태업을 하게 됐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유튜버인데 말이죠. 오늘은 제가 간만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퇴근을 조금 늦추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호주에 이민을 왔거나 그게 영주권이든 임시비자든 이민자 자격으로 이렇게 이 나라에 살다 보면 정부 관공서를 상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 때 동사무소 한번 안 가본 사람 없을 것이고, 그 다음 행정부처와 이렇게 이슈가 생겨서 변론을 한다거나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 자격으로 이곳에서 살면서 영어로 된 문서, 질문, 질의서 여기에 답변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민성을 대할 때의 현명한 자세, 대처 자세인 거죠. 한 10가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10가지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이민성뿐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부 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연방 행정부가 될 수도 있겠고, 주의 행정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로컬 거버먼트의 행정부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정부 조직 기구와 어떤 뭔가 컨텐션이 있을 때 부디 제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민성에서 뭔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폼을 적어라, 추가 서류를 내라, 이런 특정 애드버스 정보가 있는데 뭐냐 이거 소명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제발 죄인인 듯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네, 죄인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쫄지 말자. 이게 첫 번째 대처 자세, 현명한 대처 자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 아래에서 행정부는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제출해라, 소명해라, 그 퍼미션을 주겠다 말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법 하에서 심사의 기준으로서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 자체가 이렇게 A부터 Z까지 exhaustive 리스트를 주면서 이걸 맞출 경우에 해결이 되고 안 되고 라기보다는 정부의 심사관이 또는 장관이 만족했을 경우에 이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안 되고, 이런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그 재량권이 나에게 유리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또는 그 재량권을 행정부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사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서
내 케이스를 이렇게 빌드업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자세입니다.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느렸다 줄였다라기보다는 공평하고 공정한 내용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해야 될 자료라든지 또는 문서 또는 제출해야 될 정보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해서 제출해야 될 것들의 목표와 범위와 그 다음에 정도, 수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딜링 하십시오. 네. 뭐 이민성이나 뭐 다른 기타 정부가 나 이거 보고 싶다라고 아예 지목해서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이런 항목들을 만족시키는 근거와 어떤 증거들을 제출해봐라 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무슨 서류, 무슨 자료, 무슨 정보를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네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주는 서구권 사회 중에서도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한 정부 시스템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뭐랄까 Natural Justice라고 하죠. Procedural Fairness라고 해서 공정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행정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소명의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단칼에 내쳐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정한 심사 기준 내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내가 제출한 정보가 예를 들어 내가 주장한 내용과 반대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미 내가 그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procedural fairness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프리젠트하는, 내가 빌드업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죠. 여러분이 사건 진행할 때 무언가 소명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말도 안 되고 악의가 안 맞는 내용을 제출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주의하십시오. 다섯 번째 현명한 대처 자세는 정직해야 됩니다. 네. 세상살이는 결국 내가 이야기하는 게 믿어지느냐 아니느냐 뭐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credibility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즉 내 말의 어떤 신뢰도가 얼마만큼 전달되느냐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했을 때 내가 그런 어떤 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어떤 믿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그걸 기대하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자,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실수가 뭐냐면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과오와 같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사고를 한번 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라졌고 이러니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형태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비자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과거에 내가 뭐 비자 컨디션을 한번 위반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미리 당당하게 오픈을 하고, 하지만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이 비자 컨디션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교육받고 알고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457 비자를 한번 신청했다가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뭐 떠났다가 다시금 경력과 기술을 쌓고 나서 기술 심사, 뭐 기술 이민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과거 457 기간 내에 뭐 예를 들어 모르는 상태에서 더블 잡을 띄워서 문제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썼던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지 않고 뭐 고용주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일을 그만두고 있다가 8107
뭐 비자 컨디션 브리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내 발목을 지금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것이 맞다. 이걸 그런 일 절대 없었다라고 덮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죠? 뭐 6개 정도 한 것 같고. 7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비자 컨텍스트에서는 나 서류 다 넣고 비자 나올 거니까 집 팔고 회사 그만두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하는 심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제출된 서류가 제대로 안 봐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하는 과정 자체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미리 단정하고 단언하고 기대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현명한 대처 자세는 적어도 호주 정부하고 뭔가를 할 때는 투명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에 해당되는 reasoning, 즉 사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유서에 근거하여 내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그걸 기다리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지 혼자서 드라마 쓰고 영화 찍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결과를 반드시 받아보게 될 테니까요. 그죠? 9번째, 호주 정부 또는 이민성과 어떤 무언가 일을 할 때 현명한 대처 자세. 그 9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당당하십시오. 죄인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호주 아니면 뭐 죽습니까? 네, 다시 트라이를 할 수도 있겠고 지금 아니면 죽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기보다는 이 선택 다음에 차선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 간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10번째 현명한 대처 자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정부하고 이렇게 대립될 때 대처할 때 업무를 볼 때 해당되는 경우로 국한되지 않고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끝없이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에서든 나는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계속해서 보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정부하고의 어떤 대립된 부분들 또는 뭔가를 신청해서 받아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현명한 자세를 갖고 일을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딜링하실 때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함께 뛰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화면 앞에 오랜만에 서가지고 찍다 보니 오늘 왜 이렇게 발음도 안 되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말 하는데도.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